증거는 말한다 시간입니다. 사건은 2000년 7월 미용사로 일하는 이모 씨는 평소처럼 일을 마친 뒤 동료들과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술자리는 노래방까지 이어졌고 1시간가량 노래방에서 머물다 집으로 돌아간 이 씨. 이때가 자정을 막 넘긴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이 씨는 미용실이 아닌 농수로에서 싸늘한 주검으로 발견됩니다. 여기서 단서는 이 씨의 마지막 동선입니다. 집 근처 노래방이었기 때문에 그녀는 걸어서 집으로 향했다고 합니다. 집으로 향하던 그녀를 살해한 사람은 대체 누구일까요? 이때 목격자는 있었을까요? 그날 밤 이 씨의 행적을 함께 추적해 보시죠. 네, 그러니까 분명 회식 후 귀가를 했는데 집이 아닌 엉뚱한 곳에서 시신으로 발견된 거군요. 그렇습니다. 이 피해자가 동료들하고 헤어지고 나서 노래방에 이제 마지막 행선지예요. 동료들하고 노래방에서 노래를 부르고 나와서 헤어지고 그 노래방에서 이 여성의 집까지는 한 400m 정도. 네. 그러니까 뭐 걸어서 간다고 그러면 5분 남짓한 거리인데 그 사이에 이제 이 여성이 없어졌고 나중에 이제 농수로에서 발견이 된 거죠. 그런데 이제 이 여성이 그 시신으로 발견됐을 때 보면은 옷은 입은 채 발견이 됐지만 속옷과 구두 이거는 사건 현장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명백하게 성폭행의 흔적은 있었지만 저항은이 안 나왔어요. 그래요? 저항은이 안 나왔다는 얘기는 뭐 나중에 이제 경찰이 부검하겠지만 약물을 사용했거나 아니면 2인 이상의 공범이 제압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항은이 없었고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그 피해자의 몸에서 범인의 것으로 보이는 DNA가 도출됐고요. 거기에서 나온 혈액형은 A형이었습니다. 혹시 술에 만취해서 저항은이 안 나왔을 가능성은 없나요? 만약에 만취를 했다고 한다면 거기 나중에 사후에 부검을 했을 때 아마 결과가 나왔을 겁니다. 네. 그런 걸로는 추정이 되지 않고요. 아까 2인 이상이라고 했던 것들이 저항행위라고 하는 것은 내가 저항할 만하다, 반항할 만한 심리적인 어떤 자신의 피해자가 심리적으로 저항할 만한 마음이 들어야 저항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근데 2인 이상이 있거나 압도적으로 저항이 당했다고 그 반항을 할 수 없는 상태였다면 저항은이 없는 거죠. 그래서 용의자를 2명으로 보거나 아니면 완전히 포위된 상태였을 거라고 추측을 하는 건데요. 그것을 증명할 수 있는 게 바로 손목에 나타난 즉시성 시각입니다. 네. 시각이라는 것은 시체가 사체가 굳는 것을 얘기하는데요. 너무 극도로 긴장되어 있고 그 상황에서 근육이 긴장되어 있다고 한다면요. 사후에 그것이 그 시체가 굳는 게 빨라지는 걸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아마 사망 직전에 피해자는 굉장히 공포 상태였고요. 심리적으로 압박을 많이 당했을 거라는 것이 추정이 되는 거죠. 아주 긴장된 그런 흔적이 나타났다는 거죠. 네. 이 사건이 발생한 게 2000년도입니다. 그러니까 CCTV가 아주 발달하지는 않은 시기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경찰은 목격자부터 찾을 수밖에 없었죠. 네, 이 목격자가 이 차량을 태우고 가는 그 반대편에서 이 사건을 목격을 했었는데요. 그때 이제 차량이 왔고 한 남성이 내려서 이 여성분과 짧게 대화를 나누고 쓱 가버렸다라고 하는데 그때 뭐 사람 살려달라 뭐 이런 소리를 친 사실은 없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 수사를 담당했던 형사는 그 유흥가에서 이렇게 이제 납치를 하는 게 과연 가능했겠느냐. 그래서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 면식범의 소행이기 때문에 가능했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을 했었습니다. 네. 용의자의 윤곽을 잡을 수 있을 만한 단서. 그 또 하나가 범행 시간이 아닐까 싶은데요. 이 미용사가 차량에 탑승한 후 발견되기까지 약 12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이 사이에 범행을 하려면 실질적으로 정말 짧은 시간 내에 범행을 했을 것으로 추정이 되거든요. 네, 지금 목격자가 말한 시간이 자정이 좀 넘긴 시간입니다. 근데 한 12시간 이후에 이제 발견이 됩니다. 12시간 사이에 이제 공백이 있는데 실제 여기 발견된 이 농수로, 시신이 발견된 이 농수로 주변에는 공장과 이제 농가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해가 떴을 때 시신을 유기한다는 건 사실상 범행이 노출되는 시간이잖아요. 그러니까 한밤중에 아마 시신을 유기했을 가능성이 크고요. 그렇다면은 그러니까 해가 뜨기 전 한 12시에서 5시간 사이 한 4-5시간이 시신을 유기한 시간으로 좀 특정이 됩니다. 근데 사실 4-5시간 만에 시신 유기한 것뿐만이 아니라 먼저 차에 태워서
그리고 장소 이동도 하고 성폭행도 하고 살해도 하고 유기까지 했다는 거잖아요. 지금 추정하기로는. 그러면 글쎄요. 범인은 어떻게 좁힐 수 있을까요? 일단은 피해자의 시신이 농수로 이 윗부분에서 아래로 이렇게 굴린 듯이 유기가 됐단 말이죠. 그런데 특이하게 그 시신의 발목 부분이 굉장히 신발 안 신겨놨다고 그랬잖아요. 깨끗했습니다. 이거는 바꿔서 이야기하면 실내에서 범행했다는 의미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드러난 게 하나 더 있기는 했었어요. 이 피해자를 발견했을 때는 옆으로 모로 누워 있었는데요. 시반은 등에서 발견이 됐어요. 아, 그래요? 그렇다면 시반이 등에서 생성됐다는 얘기는 어느 다른 장소에서 그때는 반드시 누워있는 상태에서 사망했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데리고 나와서 이제 농수로에 굴려서 옆으로 모로 누워 있었다는 의미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사건은 이미 다른 장소에서 살해가 됐을 개연성이 높고 이 발목이 깨끗하기 때문에 실내일 것이라고 추정을 하는 게 맞고요. 그리고 그 농수로의 존재를 좀 안다 그러면 그 주변 지리에 밝은 사람일 개연성은 높다고 봐야죠. 네. 그러니까 피해자의 시반을 토대로 실내에서 범행을 한 뒤에 농수로로 옮겼을 것이다. 특히 농수로를 잘 알고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분석을 해주셨는데 피해자의 몸에서 발견된 또 다른 단서는 없을까요? 네. 흉터라고 해야 되나요? 상처인데요. 이게 알파벳 V자로 된 상처가 이렇게 몸이 쓸려간 흔적이 있는 겁니다. 이거가 여러 군데를 맞춰다 보다 보니까 이게 그레이팅이라고 하죠. 왜 하수구 보면 철제로 되어 있을 때 이렇게 뭐 V자로 되어 있기도 하고 선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럼 그레이팅의 흔적이라고 본 거죠. 그렇다면 실내고 그레이팅이 있는 곳이다. 그럼 농수로 근처에 공장이 되게 많기 때문에 농수로 근처 공장의 창고가 아닐까라고 추정을 했었던 겁니다. 보통 사망한 후에는 이런 상처가 안 생기나 보죠. 이렇게 농수로에 끌리고 해도요. 사실 농수로에 이렇게 유기하는 과정에서 끌렸을 가능성은 없을까요? 이게 사후에 난 상처와 사전에 난 상처는 구분이 됩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시간이 어느 일정 지났을 때 상처들을 보면 알게 되기 때문에요. 아마 이것 같은 경우는 사망 직후에 그 유기를 하는 당시에서 끌려갔을 상처이기 때문에 그 생전 반응과 좀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금방 난 상처, 사망 후 바로 직전의 상처와 크게 차이가 없었기 때문에 거기가 유기 장소가 아닌 살해 장소였을 거라고 추정을 할 겁니다. 네, 이렇게 추정을 할 수 있는 단서만 있을 뿐 결정적인 증거는 발견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굉장히 치밀하고 계획적인 용의자들의 범죄가 아닐까 또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이 사건은 언론 보도에서도 각각 그 다른 분석들을 꽤 많이 했어요. 다수의 이제 어떤 그 분석한 분들이 이건 계획적이지 않을 수가 있다. 왜 계획적이지 않느냐? 그 이유는 이 피해자가 회식이 예정이 없이 갑자기 했기 때문에 이거는 사전에 그 회식할 것까지 계산해가지고 계획을 세울 수는 없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그렇게 단정하지 않습니다. 꼭 그렇지 않습니다. 이 여성을 어떻게 해서든지 이를테면 성폭행 내지는 살해하려고 마음을 먹었다가 기회를 노리고 있다가 회식하는 걸 지켜보고 데리고 갈 수도 있는 거예요. 기회형으로 범죄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거를 그것 때문에 회식이 예정이 없으니까 이건 계획성 범죄가 아니라고 단정하는 거는 상당히 무리가 저는 있어 보이고요. 제가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아까 등 시반 말씀드렸는데 제가 이 사건을 좀 분석을 해봐서 그래요. 그 당시에 피해자 손에는 풀을 쥐고 있었어요. 아, 그래요? 근데 그 풀이 낙동강변에서 자라는 풀 혹은 공설운동장이라든지 이런데 그 조성되어 있는 그 풀 형태였습니다. 그 부분을 명확하게 조사를 못한 게 상당히 아쉬운 부분입니다. 그렇군요. 변호사님, 그래서 어쨌든 경찰이 이러한 단서를 토대로 용의자를 한 2명 정도로 추린다면서요. 네, 용의자를 2명을 특정을 했는데요. 일단 한 명은 짧게 이제 교제를 미용사랑 했다가 그 후에 이제 계속해서 만나달라고 요구를 하면서 결혼을 해달라고 조르던 그런 남성이었는데 둘이서 데이트를 했던 장소가 이 시신 유기 장소에서 약 1km 정도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이 용의자 한 명이 특정이 됐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 용의자는 약 5년 전에 교제를 했던 사이인데 이분이 거주하는 장소가 이 시신 유기 장소가 이제 인접해 있고 그리고 또 이제
이분이 일을 할 때 이제 지나다니는 장소도 유기 장소에 밀접해 있었기 때문에 이 용의자 2명을 특정을 했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 용의자 2명 모두 범인은 아니었나 보군요. 네, 이제 증거물로 정액에서 DNA가 있었기 때문에 네. 그것을 대조를 해봤는데 일치하지 않은 거죠. 또 인근 주변인들이라든지 인근 동네에서 거주하는 아마 우범자들일 겁니다. 다 DNA를 조사를 했었는데 200명 가까이 다 일치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피해자를 중점으로 조사를 하게 되는데요. 피해자가 어떤 사람들과 접촉할 수 있을까, 직업이 어떤 특성을 발휘할 수 있을까라는 걸 고려하게 되는데 이 피해자 같은 경우는 미용사였던 거죠. 그리고 쾌활한 성격이었기 때문에 혹시 미용사, 이 피해자는 알지 못하지만 상대 범인들은 이 여성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말을 걸 수 있었고 또 쾌활하고 어떤 사람들에게 친근한 성격이기 때문에 차에 승차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것도 고려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이렇게 용의자들은 하나, 둘 용의선상에서 배제되고요. 그 사이에 공소시효가 그야말로 만료되기 직전까지 갑니다. 네, 맞습니다. 이 사건은 원래 2015년 7월 28일 공소시효가 만료될 예정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 태완이법이라고 해서요, 살인 사건에 대한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법안이 지금 시행 중인데 안타깝게도 이 사건은 그 적용 대상이 못 됐습니다. 왜냐하면 이 폐지되는 사건이 2000년 8월부터 네. 발생한 살인 사건에 대해서만 적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사건은 2000년 7월에 발생한 사건이었거든요. 하지만 경찰들이 꾸준히 계속 이 사건의 심각성을 알리면서 이 사건 역시 공소시효가 폐지되는 긍정적인 결과까지 이제 경찰들이 얻어냅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도 공소시효가 존재하지 않아서 언제든지 범인을 잡으면 처벌이 가능하다 이 네. 말입니다. 네. 변호사님, 그런데 재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범인의 혈액형이 바뀐다고요? 네, 사건 당시에는 이 범인의 혈액형이 A형이라고 그때 이제 나왔었습니다. 근데 이제 다시 15년 만에 이제 DNA 검사를 다시 해보니까 O형이라는 점이 밝혀져서 이제 실제로는 이 범인의 혈액형이 O형이라는 점이 이제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네. 위원님, 그러면 과거 DNA 대조에서 A형이 아니라는 이유로 제외됐던 많은 용의자들을 살펴본다거나 예. 뭔가 해결을 할 수 있는 정말 길이 열린 것 같은데요. 예, 맞습니다. 피해자의 세포하고 이 DNA 혈액형을 분리하는 기술이 그때는 없다 보니까 A형이 나온 건데요. 그 당시에 아무래도 용의자로 추렸던 200몇 명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 사람들 중에서 아마 형사들은 A형이 아닌 사람들은 전부 배제를 했을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다시 한번 따져봐야 될 필요가 있겠고요. 그거 이외에도 일단 이거는 DNA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대조군이 없을 것 뿐이거든요. 네. 혹시라도 수시로 검거되는 성범죄자, 각종 범죄자들 그 혈액형 DNA를 도출해 두면 대조는 수시로 지금 이제 아마 국과수라든지 대검 쪽하고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언젠가 또 발견될 것 같고요. 아까 그 DNA가 있는 경우에는 그 공소시효가 연장되는 그런 그 법이 있기 때문에 연장이 됩니다. 이거는.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네, 저희는 60초 후에 돌아오겠습니다.